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삶, 건강을 생각하는 여러분을 위한 방송, 슈퍼 시니어입니다. 커피가 몸에 좋다, 해롭다, 말은 많은데, 정작 중요한 진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마시라는 건지, 마시지 말라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죠? 사실 커피만큼 논란이 많은 음료도 없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수명을 연장한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심장에 해롭다고 하니까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내가 매일 마시는 이 커피가 정말 괜찮은 걸까? 하고 말이에요. 오늘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커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진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는 커피, 과연 약일까요? 독일까요? 막연한 불안감은 떨쳐버리시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정진 선생님께서 감수해 주셨습니다. 하루를 여는 따뜻한 한 잔의 커피.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께도 익숙한 일상이 되었지요.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마시는 커피가 평균 405잔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이제 물 대신 커피를 마실 정도로 대중적인 음료가 되었어요.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괜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마신다면 커피는 건강한 노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의학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우리 몸에 주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수명 연장 효과입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지요. 호주 베이커 심장 및 당뇨병 연구소에서 44만 9천여 명을 12년 반 동안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2잔에서 3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블랙커피는 27%, 인스턴트 커피는 11%, 디카페인 커피는 14%나 사망률이 감소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00명 중에서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이 10명 사망한다면 커피를 적당히 마시는 사람은 7, 8명만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건 우리나라 연구 결과입니다. 중앙대학교 연구팀이 우리나라 국민 11만여 명을 9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도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신 사람의 사망 위험이 21%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한국인 체질에 맞는 연구라서 더욱 믿을 만하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커피 속에는 1000여 가지가 넘는 생물활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카페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점은 심혈관 보호 효과입니다. 이건 특히 어르신들께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커피 속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사람은 혈관부터 늙는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커피는 그 혈관의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북 삼성병원 연구팀이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3잔에서 5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상완 발목맥파 전달 속도가 개선되었는데 이는 혈관이 더 젊고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프레이밍햄 심장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하루 한 잔당 심부전 위험이 5에서 12% 감소한다고 밝혔거든요. 심부전은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무서운 병인데 커피가 이를 예방해준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더 흥미로운 건 일본에서 진행된 18년 추적 연구입니다.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상 혈압이나 경증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커피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오히려 낮춰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만 중증 고혈압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뇌 건강 유지 효과입니다. 치매가 걱정이신 어르신들께 희소식이에요.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잔에서 3잔의 커피 섭취가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 침착을 감소시키고 치매와 파킨슨병 발병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뇌 해마의 아데노신 A2A 수용체를 차단해서 기억 손상을 둔화시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뇌가 늙는 속도를 늦춰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단기 기억력과 인지기능 향상이 확인됐습니다. 집중력도 좋아지고 반응 속도도 빨라진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게 늘어나시는데 커피 한 잔이 이런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당뇨병 예방 효과입니다.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커피 한 잔을 추가로 마실 때마다 제2형 당뇨병 위험이 4%에서 6%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하루 3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한 잔 마시는 사람보다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25% 낮다고 나왔어요. 커피 속 카페스톤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근육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만드는 중요한 세포인데 당뇨병이 생기면 이 세포들이 파괴되거든요. 커피가 이 세포들을 지켜준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죠. 5번째는 암 예방 효과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커피 섭취가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위암, 피부암, 구강암, 식도암 등 다양한 암의 발병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암의 경우 일본 도후쿠 대학 연구에서 커피를 마시면 간암 발병률이 30% 줄어든다고 발표했어요. 미국 보스턴 다나파버 암연구소에서는 하루 2잔 이상의 커피가 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추고 증상 악화를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희경 교수는 암 환자도 적정량의 커피를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어요.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디테르펜, 커피산, 폴리페놀, 아로마, 헤테로고리 화합물 등 많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6번째는 간 건강 보호 효과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장기인데 커피가 간을 보호해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간경화나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 효소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술을 드시는 분들께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겠죠. 물론 술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커피가 간 손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7번째는 파킨슨병 예방 효과입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생성세포가 죽어가면서 생기는 병인데 커피 속 카페인이 이 세포들을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파킨슨병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8번째는 우울증 예방 효과입니다. 카페인이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기분 좋게 만드는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촉진시켜준다고 해요. 실제로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는 걸 느끼실 텐데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현상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서는 하루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들의 우울증 위험이 15%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노년기에 우울감이 생기기 쉬운데 커피 한 잔이 마음의 건강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커피가 건강에 좋은 점을 알아보았어요. 그럼 매일 약처럼 챙겨 마시면 되냐 싶으시겠지만 커피도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효과만큼이나 주의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는 주의사항을 8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불안감, 심장 두근거림, 어지럼증, 소화불량, 손떨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성인의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을 400mg 이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 3잔 이하, 여성은 2잔 이하가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커피 전문점마다 카페인 함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100mg이 들어있는 반면 어떤 곳은 285mg까지 들어있거든요. 2잔만 마셔도 권고량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어르신들께 중요해요. 카페인의 방광기가 약 5시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8시까지도 절반의 카페인이 몸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잠들기 어려워지는데 카페인이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3잔 이상을 20년 동안 마실 경우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송과선이 위축되어 불면증과 신경과민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수면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섭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거든요. 세 번째는 심혈관계 부작용입니다. 적당량의 커피는 심혈관에 좋다고 했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해로워요. 하루 4잔 이상 마시면 뇌 혈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증가시켜 관상동맥 심장질환, 심장부정맥,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고혈압 환자는 주의가 필요해요. 일본의 18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인 사람이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심혈관 사망률이 20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카페인과 커피콩의 지방 성분인 디테르펜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때문으로 추정돼요. 네 번째는 위장 질환 악화입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특히 공복에 마시면 위 점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어 있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기면
커피 양을 줄이거나 식후에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5번째는 골다공증 위험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여성분들이 주의하셔야 해요.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장기간 마시면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촉진시켜 뼈 건강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폐경기 여성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이미 뼈가 약해지는 시기인데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골다공증 위험이 더욱 높아져요.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어렵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6번째는 불안장애 악화입니다. 카페인이 너무 많으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불안, 초조함,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평소 신경이 예민하시거나 불안감이 많으신 분들은 카페인이 이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공황 발작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번째는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커피는 다양한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혈압약, 항응고제, 항우울제, 갑상선 호르몬제 등과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변할 수 있거든요.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커피가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쳐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8번째는 철분 흡수 방해입니다. 커피 속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시지 마시고 최소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엔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1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블랙커피가 최고입니다. 설탕이나 크림, 시럽을 넣지 않은 순수한 커피만이 건강상 이점을 제공해요. 달콤한 맛을 원하신다면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 넣는 정도로 하세요. 둘째, 하루 2잔에서 3잔이 적당합니다. 너무 적게 마셔도 너무 많이 마셔도 건강 효과가 떨어져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정도 양에서 최적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셋째, 시간을 지켜서 마시세요. 오전 중에 마시고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아침 공복에는 피하시고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넷째,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드세요. 그래야 위장에 부담도 적고 카페인 흡수도 완만해집니다. 다섯째, 개인차를 고려하세요.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양을 줄이거나 디카페인을 선택하세요.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시고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즉시 양을 조절하세요. 여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탈수를 막기 위해 커피 한 잔당 물 한 잔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품질 좋은 커피를 선택하세요. 가능하면 신선한 원두를 사용한 커피를 드세요. 오래된 원두나 품질이 떨어지는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신선한 드립 커피가 좋습니다. 여덟째, 필터를 사용한 커피를 마시세요. 종이 필터를 사용한 드립 커피가 커피의 불순물을 걸러내어 심혈관 건강에 더 좋아요. 프렌치 프레스나 터키식 커피처럼 필터 없이 우린 커피는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디테르펜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홉째, 믹스커피는 적당히 드세요.
설탕과 크림이 들어간 믹스커피는 칼로리가 높아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앙대 연구에서는 봉지커피도 적당량 마시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낮춘다고 했으니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열째,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마세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는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경고했어요. 적당히 식혀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11째,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세요. 때로는 에스프레소, 때로는 아메리카노, 때로는 라떼로 다양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우유를 넣으면 폴리페놀 효과가 더 커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12째, 규칙적으로 마시세요. 가끔 몰아서 마시기보다는 매일 일정량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디카페인 커피는 어떨까요? 흥미로운 점은 디카페인 커피에서는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사람들에게서는 심부전 위험 감소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디카페인도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은 들어있으니까 항산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디카페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인스턴트 커피는 괜찮나요? 원두 커피만큼은 아니지만 인스턴트 커피도 건강상 이점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다만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100% 커피만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 철분이 많은 음식과는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시금치, 간, 굴 같은 음식을 드신 후에는 1시간 정도 지나서 커피를 마시세요. 네 번째, 다른 카페인 음료와 함께 마셔도 되나요? 콜라, 녹차, 에너지 음료 등과 함께 마시면 카페인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루 총 카페인 섭취량을 계산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 전에 커피를 마시면 좋나요? 운동 30분에서 1시간 전에 커피를 마시면 지구력과 근력이 향상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하지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커피는 잘 마시면 건강한 노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수명을 연장하고 심혈관을 보호하며 뇌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체질과 상황에 따라 양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고혈압이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고 위장 질환이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커피 습관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루 한 잔이 딱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3잔이 적당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적절한 양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마신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잠이 잘 오는지, 소화는 잘 되는지,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에 맞춰 조절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커피는 기호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커피는 그 위에 더해지는 플러스 요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주 3회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기본적인 건강 습관이 있어야 커피의 좋은 효과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금연과 금주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커피를 많이 마셔도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많이 드시면 건강상이 득이 상쇄되어 버려요. 특히 담배는 커피의 항산화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해요. 커피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스트레스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취미 생활이나 사교 활동, 명상 같은 다른 방법들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커피 섭취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수치가 좋아지면 조금 더 마셔도 되고 나빠지면 줄이시면 되는 거죠. 세상 모든 물질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과하면 나쁘게 작용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물 중독이 되고 비타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거든요. 개인의 특성이나 체질에 맞춰 적절하게 마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남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커피 하나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마신다면 분명히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내 몸에 맞는 커피 습관을 찾아 꾸준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사람들보다 신진대사가 느리고 약물대사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처음부터 많이 마시지 마시고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물과 커피의 상호작용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건강한 커피 생활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아침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소소한 행복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꼭 기억해서 커피에 관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커피에 관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정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슈퍼 시니어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